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대통령 선거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 최초의 기후 대선 토론이 지난 23일 있었죠. 보셨나요? 있었죠. 네, 2차 토론회. 네. 저는 생방송 끝나고 또 이동이 잦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했는데 네, 저도요.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진행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어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차 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회였죠. 제21대 조기 대선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였고요. 기후는 이제 사회 갈등, 연금, 의료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식 토론 주제로 채택돼서 네.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3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분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 이게 사실 이 자체로 역사적입니다. 1997년에 대선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가 됐다 그래요. 네. 처음으로 기후 위기가 공식 주제가 됐다. 그렇죠. 이 시대 요구에 응답해 주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예, 28년 만에 사상 첫 기후 토론 영상이었는데 문제는 네. 이후에 벌어진 네 분의 토론을 옆 사람한테 나도 쉽게 추천해드리지는 못하겠더라. 공유를 막 하긴 좀 곤란했다. 내 가족한테도 이거 봐봐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공유를 못하겠더라. 예. 의문의 일패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육국이잖아요. 네. 선진국이고 또 OECD에서는 5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높다. 네. 이런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끼리의 기후 대응 토론이라기에는 누가 봐도 너무 빈약했다. 내용이 빈약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이게 좀 거칠게 말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게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이 토론의 대부분을 지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좀 검증되지 않은 몇몇 가짜뉴스들 주장도 난무했는데 팩트체크 기사들은 많이 있으니까 네. 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의제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의제 자체가 아쉬웠다. 예, 비록 33분, 네 분이 33분이니까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네, 네. 적어도 기후 토론이면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노광준 PD님한테 토론의 질문을 짜라. 그러면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각계 이제 그 기후 행동하는 분들 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를 좀 종합한다면 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맞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지난 정부 때 국가 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죠.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그렇죠. 딱딱해 보이잖아요. 온실가스 저감 목표. 사실은 대통령이 된 분은 5년 임기 내내 사실 이거에 기준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모든 기후 전체 정책을 계획을 짜야 되는. 총론이에요. 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전기차나 수소차 보조금이 얼마가 될까? 또 심지어 배달용 전기 스쿠터 지원 규모는 올해 어떻게 되나? 또는 관리비 반값인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어떻게 신축되나? 네. 이 모든 게 요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이게 빠졌다. 그렇죠.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어떻게 할 거냐. 네. 두 번째, 대형 산불 대응 방안. 이건 진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올해 초 LA 산불, 지난 4월에 영남 산불, 대형 산불 더 잦아지고 대형화 된다는데 후보님들은 어떻게 이 하실 산불을 겁니까?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네, 보십니까? 이게 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면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그 후보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또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이 산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가. 이 후보의 국토 관리 철학은 무엇인가. 그렇죠. 대단히 논쟁적이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빠졌다. 네. 세 번째, 자원순환. 자원순환. 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강론은 엇갈립니다. 네. 우리는 애매하죠. 후보님들은 어떻게 플라스틱 감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단순히 종이 빨대냐 플라스틱 빨대냐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폐기물, 일회용품. 일회용품
이거에 어떡할 대한 거냐.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미래 토론이거든요. 이게 잘 되면 사실은 당근 같은 순환형 마켓이 각 분야에서 생긴다. 수백 수천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신기술 개발도 여기 있을 텐데. 그럼요. 예. 네 번째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는 앞서 말했다시피 원전 짓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빠른 세계 시대 상황에서 10년 후 미래를 예측해봐 이런 논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 이미 다 하고. 근데 지금 현실적인 게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후보님은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실 생각인가요?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왜냐하면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재생에너지 늘리면 안 된다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는 다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고 프랑스도.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수립돼 있어요. 빠진 게 뭐냐? 어떻게? 어떻게. 잘못하면 재생에너지 난개발돼 가지고 주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송전망 부족하면 맹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은 있는데 길이 없어.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비율을 늘려갈 건가. 여기서 창의성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논의가 다 빠진 채 원전 대 태양광의 그 헛바퀴 도는 논쟁만 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네. 첫 번째 무임승차의 부작용. 누가 무임승차를 했을까요? 기후라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분이 기후라는 숙제를 열심히 풀어서 공약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딱 한 분은 전혀 제출하지 안한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었죠. 중앙선관위 10대 공약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후가 세부 공약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숙제를 안 낸 거잖아요. 3등 후보였죠. 근데 숙제를 안 낸 3등 후보가 숙제를 열심히 해서 제출한 1등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섭니다. 나는 숙제를 안 해놓고. 안 해놓고. 이것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아유 세부 내용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2등 후보가 맞아 하면서 1등 후보를 협공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등 후보가 이분도 열심히 기후 숙제 한 정말 분이거든요. 공약 많았죠. 할 말 많았는데 예. 어이없으니까 참전을 해요. 아. 결국 자신의 할 말의 절반도 못하면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바퀴 도는 정치 논쟁이 돼버렸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소신을 다 들어볼 시간이 안 됐던 거죠. 이거는 사실 공정함의 문제인데요. 맞아요. 숙제를 열심히 하거나 좀 덜 했거나 어쨌든 숙제를 제출했어. 3명이. 3명 다 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 그리고 숙제를 안 한 한 명 후보는 안 해온 티 전혀 나지 않고 토론을 주도합니다. 이 PD님 이거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은 못했는데요.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검증자가 됐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렇죠. 이게 미래지향적인가? 기후인데. 맞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형식을 짤 때부터 좀 이건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자유방임 토론의 한계인데요. 네. 사실 기후는 이 국제사회 합의한 룰이 있기 때문에 정파적 입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회주의 중국하고 자본주의 미국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파리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하시고. 그래서 네. 주최 측이 근데 이제 주최 측이 지금처럼 주제만 던지고 진행은 후보들끼리 지지고 볶고하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1등 후보의 기후 공약을 2등, 3등, 4등은 다 공격해요. 공격하면서 이 정치 논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특정 사안에만 집중이 돼서 다른 걸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론사의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질문은 풀어야 네. 대통령이 된다. 한 3가지나 4가지 공통 질문을 딱 뽑아서 던지고 그 후에 자유토론을 실시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년 후에 기후 대선 토론은 2030년 네, 정말 네. 지구촌 기후 대응에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각 국가가 탄소 절감 얼만큼 했는지 중간 점검하고. 예, 그때는 요번에 과오를 벤치마킹해서 네. 시대의 질문을 담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